남편은 코 골고 자고 있는데 정말 남편의 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꾹 참느라 애썼어요. 그러다 아침에 아기 옷 꺼내려 안방불을 켰는데 불을 켰다며 제게 욕을 하는 겁니다. 순간 욱하여 누워있는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리고 두들겨 팬 후 안녕하세요. 예스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 제목은 블랙박스 검색해보니 가관이네요 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는 10년 가까이 만났고 결혼한 지 올해 4월에 2주년 되었어요. 허니문으로 첫 아이를 1월에 출산한 후 한 번에 잠자리로 출산하고 100일도 되기 전 둘째 아이가 생겨 11월 둘째 출산했어요. 살은 빼보지도 못한 채 바로 둘째 가지고 살은 계속 찌고 임신 후 30kg가 쪘습니다. 저희 신랑은 살쪄도 괜찮다고 토끼 같은 두 아이 낳아주느라 찐 건데 뭐 어떻냐고 그래도 사랑한다 하더라고요. 저희 신랑은 요식업 실장이에요. 사장한테 위임받아 직원관리 등등 전부 도맡아 하고 있어요. 나이는 31살이고요. 밑에 직원들은 40, 50대고요. 그 사람들을 끌고 가게를 운영하자니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잘 챙겨야 해서 직원들과 술자리, 사장과 술자리 등등 가게 핑계를 대며 술자리가 일주일이면 대여섯 번, 귀가 시간은 3시, 4시 이랬어요. 아기들 전적으로 혼자서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연년생이다 보니 혼자서는 버거워 울기도 많이 울고 남편한테 싫은 소리도 많이 했지만 미안하다, 못난 남편 만나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 말만 반복할 뿐 고쳐지질 않았어요. 아기들이 아파서 새벽에 전화하면 진동이라 몰랐다며 전화 받질 않았어요. 그렇게 몇 달째 작은 애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고 다녔고 만삭 때도 혼자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다 보니 불평도 많이 했고요. 그러면 잠시 그때 신용만 할 뿐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희 시댁은 손주들 이뻐하셔서 신랑 술자리가 있으면 혼자 애들 데리고 시댁 가서 하루 이틀씩 자고 그랬어요. 그러기를 몇 달 후 시아버지가 4월 중순경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에 입원하셨어요. 검사 결과 간암 말기셨고요. 형님네는 같은 지역이 아니에요. 저는 큰애 어린이집 보내고 매일같이 둘째 데리고 병원 출근하였고 간병까지 다 했습니다. 병원 사람들 간호사들은 갓난쟁이 아기 데리고 병원 오는 거 아니라 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루라도 가지 않으면 제 마음이 편치 않아 매일같이 갔습니다. 말기인지라 병원에선 더 이상 치료할 게 없다 하여 퇴원하셨을 때에도 매일같이 시댁에 갔습니다. 가서 밥 해드리고 치우고 아기 보고 내 몸이 부서져도 아프신 시아버지 보고 꾹 참고 이게 효도라 생각하며 저희 부모님보다 더 지극정성 모셨습니다. 그러던 중 복수가 심하게 차고 구토 증상으로 병원 다시 입원하여 계시던 중 6월 초에 임종하셨어요. 장례 치르는 동안도 애들 둘 친정에 맡기고 모든 굳은 일 다 했습니다. 내 부모다 생각하면서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했거든요. 사건은 돌아가시고 남편이 술이 떡대서 자는데 눈에 핸드폰이 들어오더라고요. 혹시나 하면서 핸드폰을 보았어요. 카톡 내용에 나 없이도 잘 자 자기 하고 술에 취해 깜빡하고 카톡을 안 지우고 들어온 겁니다. 다 보았고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고 큰 소리로 우는데도 더 크게 울고 싶었어요. 내 목소리는 그에 못 미치고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바로 블랙박스를 빼앗고 확인한 결과 카톡한 날 둘이 차에서 관계를 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 좀 더 있다 터뜨리자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코 골고 자고 있는데 정말 남편의 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꾹 참느라 애썼어요. 그러다 아침에 아기 옷 꺼내려 안방불을 켰는데 불을 켰다며 제게 욕을 하는 겁니다. 순간 욱하여 누워있는 남편의 귀싸대기를 날리고 두들겨 팬 후 그는 언제부터 만났냐 하니 같은 가게 직원이었고 지금은 그만두고 다른 데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만난 지는 한 달 반이 되었고 잠자리는 4번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그년이 와서 무릎을 꿇고 제 앞에 나타난 그녀는 나이 50대 돼 보이는 엄마뻘의 여자였어요. 와, 진짜 그때 자존감은 제대로 무너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저런 아줌마뻘에게 그 순간에도 자기 나이는 42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나이는 52살이었고 남편과는 20살 차이 나는 엄마뻘이었어요. 이틀 동안 불러내 무릎 꿇리고 싸대기 좀 날려주고 그래도 어린아이들 생각하며 참아야지라는 마음이 컸어요. 용서는 아니지만 마음을 다스리며 참아야지 하였습니다. 남편 역시 개처럼 살겠다고 평생 죗값 치르며 살겠다고 한 번만 봐주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통화 내역을 뽑았고 통화 내역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어요.
만남은 2월부터였고 집 앞을 나서며 출근하면서 5분을 못 참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매일같이 일하는 중간중간 회식 술자리에서 저에게는 진동이라 몰랐다고 할 때도 술 먹는 중간중간에도 술 먹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도 통화는 계속됐습니다. 보통 5분에서 6분, 길게는 15분, 30분 이렇게 통화를 해댔더라고요. 심지어 집에서 담배 피우러 나가서도 애들과 제가 있는 한 집에서도 문자를 해댔습니다. 정말 더럽고 추악한 꼴이었어요. 저에겐 가게 일이 바빠 안 쉰다고 출근한다 거짓말하고 가게에는 쉰다고 하고 말이죠. 평상시 출근하던 때와 같이 나가 데이트를 했다는 한 번은 둘이 바닷가를 가서 바람 쐬고 모텔로 가고 한 번은 낮에 만나 밥 먹고 모텔 가고 술 먹고 그러고는 집에는 일하다 온 것처럼 들어온 아주 나쁜 놈입니다. 저는 지금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하려 합니다. 그치만 그 소송은 길게는 1년 정도 걸리고 그러면 잊고 싶어도 1년 넘게는 두 년놈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게 싫어서 그 여자 보고 우리 친정엄마 앞에 와서 빌어라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틀 동안 대가를 치를 만큼 치렀다고 하네요. 한 번 더 연락할 시 저를 폭행죄로 형사고발하겠답니다. 갈비가 금이가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아 고통 속에 치료를 받고 있다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갈비 쪽엔 손도 안 댔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상간녀 소송을 걸려면 걸으랍니다. 자긴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면서요. 맘과 도 같이 소송을 걸고 싶은데 제가 마음이 독하지를 못하나 봐요. 연애 포함 11년 동안 이 사람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자부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이중인격이 아닌가 싶었어요. 혼자 아이돌 보며 고생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았네요. 자기네 부모를 위한 헌신은 정말로 바보 천치였습니다. 난 여태 뭐 했나 싶고 나를 정말 멍청이로 봤으면 그랬을까 싶고 그렇네요. 집에 있는 나보다 그 할매이 얼마나 좋았을지 상상만 해도 소름 끼쳐요. 사랑해 나도 사랑해 소리를 짓거리며 차에서 즐기고 있을 동안 저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아이들을 돌보며 씨름 중이었고요. 둘이서 히히덕거리며 쪽쪽거리고 보고 싶다 잠깐 봤다 헤어져서 아쉽다 앞으로 볼 날 많으니 등등 둘이 차에서 쪽쪽거리며 하는 소리는 혼자서도 감당이 안 돼서 정신과 심리치료를 받고 있어요. 하지만 잘 도움되진 않네요. 그 후로 며칠 뒤 제가 상간녀 소송을 할 것 같으니 이 여자가 먼저 저를 폭행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했어요. 조사받고 왔고요. 마지막 조서 꾸밀 때 폭행은 당연 잘못된 거지만 만약 그 폭행으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한다면 벌을 받겠으며 합의 의사 없다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협박죄는 불기소, 폭행상해는 기소 처리되어 지방법원에 올라갔는데요. 벌금이 최소 300에서 500 나올 거라는 주변 분들 얘기 듣고 벌금 내고 말지 하고 있었는데 검사분도 사람인지라 폭행 사유와 그런 것들을 보고 정상 참작을 하신 듯 30만 원 벌금을 구형하셨네요. 이제 상간녀를 제대로 엿먹일 차례인데 지금 제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고 너무 힘이 들어 자꾸 하루하루 미뤄지네요. 이놈 또한 벌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하게 대처하는 걸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이고 댓글 반응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댓글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죠. 초기 와서 블랙박스를 보니 차 안에서 둘이 나누는 대화가 참 더러워서 역겹더라고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야기들 뿐이었어요. 내가 당신 거기를 뭐 어쩌고 하는데 차마 귀를 잘라버리고 싶더라고요. 증거 잘 보관하시고요. 소송 기간 중이긴 하지만 정신과 치료 잘 받고 그간 작은 수술도 연달아 2번. 힘든 일은 한꺼번에 오네요. 남편은 한 달 전부터 별거 중이에요. 이제 조금 기운 차리고 보니 이혼은 안 하고 별거만 하려고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요? 저도 애들 데리고 별거 하고 있어요. 불륜녀는 그 쓰레기 같은 놈의 첩으로 평생 살라고 할 거예요. 사과 말도 한마디 없이 당당하게 만날 거라고 하던 그날 그 쓰레기 표정이 잊혀지지 않네요. 쓰레기는 쓰레기끼리 놀길 놔두세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속이라도 시원하게 평소에 잘하시는 분이 왜 신랑 대처는 못해요? 증거도 있겠다. 위자료랑 양육비를 두둑히 챙겨서 엿먹이세요. 신랑놈 얼굴 볼 때마다 바람핀 생각이 치밀어 올라서 제대로 살기 힘들 거고 누를 때마다 스트레스 쌓이고 쌓여서 결국 병나요. 또 다른 댓글입니다. 주위에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스트레스 쌓여서 협심증 걸린 사람, 그런 쓰레기를 애비로 두고 자랄 애들이 불쌍하네요. 그런 쓰레기 볼 때마다 우라가 치밀어요.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증거 있잖아요. 살다 이렇게 답답한 사람 처음 보네요.
남편 혼내주고 싶으면 그 여자는 고소하시고 아이들 두고 이혼하세요. 큰 복수는 이거고 그 다음 복수는 그 여자 고소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게 하고 남편 직장 다 잘리게 조용히 뒤로 소문내고 이혼하는 거죠. 물론 아이들은 님이 키우시고요. 세 번째는 님도 힘든 길이긴 한데요. 그 여자 고소하시고 남자는 돈만 벌어오라고 내쫓고 들들 볶아대면 별거하는 거예요. 물론 별거하면서 또 바람 피우면 또 그 여자 고소하시고 같이 사는 걸 그때 포기하시면 돼요. 세 번째 댓글입니다. 이봐요. 이혼할 생각도 없으면서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그 여자 고소하고 남편 의심하며 붙잡고 피말리게 사세요. 댁은 이혼 못해요? 아니에요. 살다 저런 더러운 놈은 진짜 드물다는 것만 하세요. 인두겁을 쓰고 시아버지 병간호까지 아내한테 떠밀고 여자랑 바람난 남편이네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